이번 시간에는 모재의 치수 재기 및 홈 가공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가용접 작업의 3페이지부터 47페이지, 그리고 49페이지부터 7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모재 치수 확인하기와 홈 가공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모재 치수를 확인할 수 있고 모재를 홈 가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측정 공구를 사용해 모재 치수를 확인하는 방법과 적절한 홈 가공 공구 및 기계를 선정해 안전하게 홈 가공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측정 원리에 대한 지식과 금속과 홈 가공에 대한 지식 등과 관련한 선수학습 지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핵심 용어인 베벨각, 루트면과 솔리드 와이어,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CO2 가스, 압력 조정기, 세라믹 베킹젤을 잘 기억하시고 학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 용접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CO2 용접 과정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강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재 치수 재기 및 홈 가공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제 곁에는 용접 마스터 임병철 강사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병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모재 치수를 정확히 측정하고 또 홈 가공에 사용하는 공구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배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 자, 일단은 모재 치수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측정도 해보고 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이 측정용 공구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용 공구를 함께 만나보는군요. 자, 그 외에 홈 가공에 사용되는 공구와 사용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또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까요? 홈 가공에 있어서 사용되는 다양한 공구들을 만나볼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공구별로 다양한 사용법들을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출발합니다. 출발! 지금부터 모재의 치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모재의 치수를 재는 공구가 따로 있나요? 네, 물론이죠. 강철자나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측정용 공구들이 있습니다. 모재 치수를 확인하려면요, 이 측정용 공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측정용 공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요. 강철자부터 먼저 이야기해 볼 텐데요. 강철자는 기계 공장용과 제도용으로 나뉩니다. 네. 기계 공장용으로는 탄소 공구강, 스테인리스강, 강철자가 사용되고 있고요. 제도용으로는 대나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강철자의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강철자는 150, 300, 600, 1000, 1500, 2000ml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주로 이 150. 주로? 네, 300ml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강철자의 종류가 또 다른 것들도 있다고 하던데. 네. 강철자의 종류로는 네. A형, B형, C형이 있고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종류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A형은 구조 정도가 높고요. B형은 눈끝면이 경사져 같고요. 제도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또 마지막으로 C형은
기계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어떤 건가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가공한 공작물의 외경, 내경,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공구입니다. 이 측정 공구인데요, 또 이거를 노기스라고 또 불러요. 근데 이것은 이 독일의 노니우스라는 발음이 잘못된 것으로요, 되도록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도 되도록이면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원형으로 된 것, 네. 이제 지름, 원통의 안치름 등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네.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본척과 본척 위를 이동하는 버니어로 이렇게 이동하는 버니어로 되어 있는데요. 본척이 이 선단과 버니어의 이 사이에서 측정물을 끼우고요. 그리고 본척 위에서 눈금을 버니어를 사용해서 읽습니다. 보통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 본척 한 눈금이 1mm고요. 버니어와 눈금의 본척의 19 눈금을 20등분한 것입니다. 이것에 의하면 읽을 수 있는 최소 치수는 0.02mm, 0.05mm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보통 0.05mm, 이게 지금 0.05mm의 버니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버니어 캘리퍼스 이것 또한 종류가 다양한가요? 그럼요. 버니어 캘리퍼스의 종류는 네. 지금 보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버니어 캘리퍼스, 네. 또 이 디지털, 디지털로 됐네요. 읽기 쉽게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디지털, 그리고 다이얼 캘리퍼스가 있는데요. 사용 방법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기계 공장용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버니어 캘리퍼스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1형 버니어 캘리퍼스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 길이, 외경, 내경, 홈, 깊이 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더에 미동 장치가 없는 것이 특징으로 어미자의 최소 눈금은 1mm이며 어미자의 눈금 19mm를 20등분하여 아들자의 눈금을 만들었고 최소 측정값은 0.05mm입니다. 다음은 M2형 버니어 캘리퍼스는 M1형 버니어 캘리퍼스와 동일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 슬라이더에 미세 조절 장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미자의 최소 눈금은 0.5mm이며 어미자의 24.5mm를 25등분하여 아들자의 눈금을 만들었고 최소 측정값은 0.02mm입니다. 12형 버니어 캘리퍼스는 내측 측정용 조가 별도로 없고 외측 측정용 조가 바깥 부분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더가 박스형으로 미동장치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어미자의 최소 눈금은 0.5mm이며 어미자의 12mm를 25등분하여 아들자의 눈금을 만들었고 최소 측정값은 0.02mm입니다. CM형 버니어 캘리퍼스는 CB형 버니어 캘리퍼스와 동일한 구조로 제작하고 홈형 슬라이더에 미세 조절 장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미자의 최소 눈금은 1mm이며 어미자의 49mm를 50등분하여 아들자의 눈금을 만들었고 최소 측정값은 0.02mm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얼 캘리퍼스는 다이얼 게이지와 캘리퍼스를 조합한 형태인데요. 어미자의 중간 틈새에 렉이 있고 다이얼 게이지 지침축에 있는 피니언이 회전하는 구조입니다. M1형의 기본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길이, 깊이, 단차 등의 측정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호칭 치수는 150, 200, 300mm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드디어 모재 치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잠시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갑자기 퀴즈요? 네네. 떨리는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재의 치수를 측정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하게 될까요? 아, 선생님. 제가 암만 그래도 CO2 용접 과정 MC인데 너무 쉬운 문제를 내시네. 에? 용접 절차 사양서. 맞죠? 네, 잘 알고 계십니다. 기본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이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 길이 및 각도 측정 공부 등에서 사용하고 자세하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철자와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 강철자는 공작물의 길이나 기준면의 직각으로 되고요. 측정하는 건데요. 측정 시에는 눈금 단면을 네. 기준으로 눈금선의 중심에 맞추고요. 정면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철자에 눈금 단면이나 모서리에 흠집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또 마모가 생기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신중히 다루셔야 되고요. 또 녹이 들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요. 열에 닿지 않도록, 왜 열이 닿으면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강철자를 사용할 때는요. 네. 빛의 반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눈금에 분필을 살짝 묻혀갖고 읽으면 좀 읽기 좀 쉬우십니다. 분필을 묻혀서, 이거 굉장히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측정물을 측정하는 방법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측정물을 안정된 상태로 놓고요. 안정된 상태로 놓고 거기에 슬라이드를 이동하면서 양 측정면의 사이에 공작물이 보다 크게 좀 벌리고요. 어미자의 측정면을 이 측정물에 접촉시키고 오른손 엄지로 슬라이더의 측정면을 서서히 밀어서 가능한 좀 깊게 물리고요. 그리고 작은 측정물은 왼손으로 잡고 또 큰 공작물은 왼손의 어미자의 조로 잡고 오른손으로 이 버니어 캘리퍼스의 슬라이더를 이제 조작을 합니다. 근데 내측 측정 시에는 최대치를, 홈 간격 측정 시에는 최소치를 잡고요. 바깥지름과 안지름, 깊이 측정과 단차 측정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번에는 그 버니어 캘리퍼스로 눈금 읽는 방법도 제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버니어 캘리퍼스의 눈금 읽는 방법은 아들자와 눈금 간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 아들자의 0점이 어미자의 눈금과 만나는 지점에 가장 가까운 왼쪽 눈금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자의 눈금에 어미자의 눈금과 일치되는 위치에서 이 아들자의 눈금을 읽고요. 그 후에 어미자와 아들자 두 눈금의 길이를 더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물을 측정하고 눈금을 읽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나요? 네, 있죠. 바로 이 점검과 정리입니다.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눈금을 읽고 난 후에는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정리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 특별히? 그 이유는 이 조금의 이물질이나 먼지 같은 게 껴도요,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 버니어 캘리퍼스의 고정 나사를 풀고요. 네. 측정면에 조의 슬라이드 면, 눈금면을 닦아서 먼지와 기름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 조를 닦아서 버니어 눈금이 0점과 일치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본척과 슬라이더 조의 외부 측정면이 합치를 시켜서 빛에 비춰서 틈새 유무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간단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에 묻은 오물이나 지문 등을 깨끗이 닦고요. 네. 녹이 슬지 않게끔 방청류를 발라서 이 공구함에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네. 네, 이렇게 선생님 말씀처럼 평소에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게이지를 이용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이런 게이지를
용접 게이지를 각장 게이지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요. 각장 게이지요? 네. 이름이 되게 생소한데. 그렇죠. 용접 게이지를 이용한 측정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접 게이지를 통해 각도와 목 두께, 다리 길이와 비드 높이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측정하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시겠어요? 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각도. 네, 여기 지금 베벨각 있지 않습니까? 네. 용접 게이지, 각장 게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목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네, 목 두께는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이 목 두께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목 두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리 길이, 이제 각장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각장. 네네. 자, 각장을 측정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각장을 측정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각장을 측정할 수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비드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비드 높이는 여기 비드가 있죠? 네. 그래서 비드 높이를 딱 이렇게 해서 비드 높이를 측정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접 게이지를 통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 홈 가공에 사용되는 공구 및 기계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홈 가공에 사용되는 공구나 기계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홈 가공에 사용되는 공구 및 이 기계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라인더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산소 아세틸렌 절단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플라즈마 절단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먼저 그라인더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라인더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고속으로 회전하는 이 연삭 숫돌을 사용해서 공작물의 면을 갈아내는 기계로 용접 전에 용접 부분의 조건에 맞게끔 가공하거나 아니면 완료 후에 용접 비드 부분을 조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그라인더는 이 용접 작업 시 널리 사용되는 이 기계이므로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라인더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이 전기 그라인더, 네. 에어 그라인더, 에어 다이 그라인더, 6파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전기 그라인더인데요. 이 전기 그라인더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기 그라인더는 전기 동력으로 사용하고요. 설치가 쉽고 회전력이 강해서 연삭 성능이 좋은데요. 정지 시에는 바로 정지를 하지 않아서 정지 시간이 다소 좀 길기 때문에 좀 위험한 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에어 그라인더, 에어 다이 그라인더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라인더 사용 방법이 궁금한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네, 이제 이 전기 그라인더는 이 뒷부분 보시면 이 온오프 스위치를 조작해서 작동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럼 작동을 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럼요. 예.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 이 주의사항으로는요. 먼저 이 그라인더의 안전 덮개 이 부착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연삭 숫돌 부착 시의 고정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숫돌 교체 시에는 풀리지 않도록 충분히 조여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보안경. 자, 보안경, 그 다음에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이제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신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작동 중에 자세 변경 시에는 반드시 이 그라인더의 전원을 끊으신 후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그라인더의 회전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장갑을 사용을 금지를 해 주시고요. 가죽 장갑이나 이런 장갑을 껴서
안전한 그라인더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으니 제가 직접 보호구를 착용하고 그라인더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구를 착용할까요? 네. 마스크를요. 자, 끼고 착용해 주시고 도안경까지 낀 다음에 네. 자, 그라인더를 잡으시고 저랑 같이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라인더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조심. 예, 저랑 같이 한번 작동법을 알아볼게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시고 네. 모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라인더의 스위치를 ON으로 놓으세요. 네. 회전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같이 야,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자, 마지막에 정지를 했을 때 네. 정지 시간이 회전이 다소 늦어지는 거. 네, 좀 오래 걸렸어요. 네. 확인하셨죠? 네, 이 점을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라인더 작동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산소 아세틸렌 절단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산소를 이용해서 절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데 이게 가능이나 한 건가요? 그럼요. 지금부터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산소 아세틸렌 절단 장치를 살펴보면요. 자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장치는 수동이고요. 이게 수동 장치? 네네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산소 아세틸렌 절단을 위해서 불꽃을 조정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이요? 네네. 불꽃? 그러면 안전장비를 저희가 착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스 절단용 보안경이라고 보안경? 네네네. 그다음에 방진 마스크요. 마스크까지? 네. 알겠습니다. 안전화 꼭 신어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산소 아세틸렌 절단 불꽃을 조정하려면요, 철판의 두께에 맞는 절단 팁을 선택한 후에 산소와 아세틸렌을 열고요, 압력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절단 토치에 아세틸렌 밸브를 열고요, 네. 산소를 약간 열어서 점화를 해야 됩니다. 이때 예열 불꽃의 세기는 절단 가능에 최소 한도로 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이 산소 아세틸렌 수동 절단 작업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야,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하나씩 하다 보면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 잘 보시고요.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절단하기 전에 절단 예정인 연광판에 기름이나 녹을 깨끗이 제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절단 토치를 오른손으로 이제 가볍게 잡고요. 왼손으로는 고압 밸브를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자세를 좀 취해 주셔야 되고요. 셋째는 점화를 해서 불꽃을 조절을 해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절단하기 전에는 이 절단 산소를 분출을 시켜서요, 고압이 일직선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줄 필요가 꼭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자세는 가장 안정된 자세를 좀 취해 주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절단면은 적열 900도씨 상태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틱과 연광판의 거리와 각도는 이제 직선 절단 시에는 1.5에서 2mm, 그다음 90도가 좋고요. 네. 이 홈 절단 시에는 60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압 산소를 열 때는 절단 시작점 바로 앞에서 이 절단을 시작해야 되고요. 절단면이 길 때는 연광판에 예열되는 것을 보면서 이 절단 속도를 증가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토치가 가열될 때는 이제 아세틸렌을 좀 잠궈 주시고요. 산소를 약간 분출을 시켜주신 상태에서 물에 좀 식혀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이제 경사 절단 시에는 이제 가이드를 이용합니다. 네. 원형 절단 시에는 이제 원형 절단 지그를 사용해 주시는 게 맞고요. 알겠습니다. 절차가 되게 순서를 잘 지켜야겠네요. 설명 대단히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배워볼 것은 어떤 건가요? 네, 끝으로 이 플라즈마 절단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요? 생소하시죠? 많이 생소한데요. 플라즈마 절단 장치의 구성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플라즈마 장비, 그다음에 토치, 그다음에 공기 압축기. 예, 일반적으로 콤프레셔라고 하죠.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은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절단을 어떻게 하는 거죠? 네,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먼저 절단 전에는 절단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해 주시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죠. 네. 그다음에 공기 압축기에 공기량이 충분한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공기량이 충분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단 이 공기 압축기의 전원을 켜면요. 네. 공기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모터가 구동을 해요. 근데 충분하면 이 모터 구동된 상태에서 딱 꺼집니다. 그걸 보면 이제 공기가 이제 충분하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고요. 공기량이 충분한 것을 확인이 되면 그 다음은 이제 토치의 노즐 상태를 확인을 해주고요. 절단기에 전원을 넣고 이제 토치 스위치를 작동을 해서요. 에어의 흐름과 이 파이로트 아크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아크가 굉장히 화려하네요. 네, 아크를 확인한 후에는 이제 절단 시작 전 바로 앞에서 절단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직선 절단을 할 때는 작업각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도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정말로 중요한 팁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플라즈마 절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모재 치수를 확인하고 홈 가공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론부터 실습까지 정말 다양하게 배워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현장 강의부터 직접 실습까지 하셨는데 멋진 것 같아요. 네. 제가 늘 하는 일입니다, 이게. 네. 조금이라도 이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의 시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이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바로 복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반복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모재의 치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강철자,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 등 측정 공구를 사용하여 모재의 치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 가공에 사용되는 공구와 장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라인더, 산소 아세틸렌 절단 등을 이용하여 홈 가공에 맞는 공구와 장치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홈 가공을 위해서는 홈 가공에 사용되는 장치의 안전 수칙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라인더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라인더 안전덮개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연삭 숫돌 부착 시 고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숫돌 교체 후 사용 시에는 풀리지 않도록 충분히 조이고 보안경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 전에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신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작동 중에 자세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 상태로 조치 후 진행해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